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 원래 JLPT 시험 공부만 하는 영상을 찍었었다 보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찍을 게 없어서 그래서 한동안 카메라를 안 켰었는데 조금 갑작스럽지만 제가 10월에 워홀을 가게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계속 집을 좀 알아봤단 말이죠. 집을 알아보는데 뭔가 마음에 드는 조건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계속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원래는 9월 말에서 10월 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정해진 상태예요. 집 계약할 때 드는 돈은 이미 보냈고 해외로 송금을 보낸 상태고 오늘은 집 계약서 쓰는 날입니다. 가계약도 돼 있고 돈도 보냈지만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다. 보통 한국에서는 계약서를 쓰고 돈을 보내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외국인 신분이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몰라도 그 집 구할 때 카톡으로 얘기를 했어서 카톡으로 이 집을 먼저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심사를 넣고 입금을 한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쓰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는 과정이나 조건들은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역에서 가까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치안이 좋아야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부동산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상담을 한번 하고 집을 여러 개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약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드는 집을 여러 개 메모를 이렇게 쫙 보고 나서 심사를 넣은 다음에 구두 계약을 하고 돈을 보내고 나서 이제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입주 날짜를 보고 그 집에 대한 계약금, 뭐 계약금이라고 해도 뭐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갈 때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티켓팅, 뭐 레이킹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당연히 포함이고 뭐 열쇠 교환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뭐 화재 보험료라든지 막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걸 한 번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돈은 다 보낸 상태고 오늘은 그 보낸 집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날입니다. 2시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지금 1시 58분이라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켜지냐? 다 부동산을 집 찾아볼 때 되게 여러 군데 이렇게 보고 다들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2군데만 찾아봤었어요. 뭐 아는 데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일단 2시가 됐으니까 구글 미트 들어가서 일단 계약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계약을 해놓을 거는 다 해놓은 상태라서 계약서 쓰는 것만 좀 하면 내가 진짜 금방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와 얼굴 레전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름아니라 이제 계약 설명 드릴 텐데 오늘 예약한 예약분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저희 다른 담당자분께서 그 일본어로 설명을 한번 주실 거거든요. 아 네네. 제가 다시 한 번 더 한국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듣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네. はい、お願いします。はい、こんにちは。私、本日の重要事項説明を担当させていただく申します。それでは私の画面を共有させていただきます。それでは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ちらの重要事項説明書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上の方ですね、我々の会社の情報となっております。こちらまたこの上の方ですね、まだご読ください。で今回は、お借りする部屋、マンションなんですけれども、お借りすることとなります。もう住所はここにあります。で、こちらの管理会社ですね、番号は彼らの、電話番号となっております。で、ハザードマップは避難マップみたいなものでして、大雨が降るときに、浸水のとき、水害のとき、どこに避難すればいいのかっていうのがハザードマップの機能でして、水害が発生するときに浸水が、水が溜まると予想されるところで、避難できる場所、避難できる場所となっておりますので、一番自分の近くに物件の一番近いところの避難場所を確保してください。同じくご連絡ください。なんか家に問題があるときさんに連絡したら大丈夫ですか？そうですね。はい。賃貸借契約書に書いてありますので、またから聞いていただければなと。はい。以上は本日の重要事項説明でした。先に失礼いたします。また質問があれば聞いて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다 거의 다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요거는 서류가 뭐냐면은 계약서 내용이 줄글로 이렇게 막 풀어져 있다 보니까 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요약한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주소는 이렇게 되고 K 타입이고요. 이거 내용을 요약해가지고요 메일로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아 네네. 이게 이제 계약서 내용의 중요사항 설명서 내용입니다. 의문사항 있어요 혹시? 집이 보니까 그 오토톡 집이 열쇠가 아니고 도어락으로 된 집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사진을 보니까. 열쇠일 수도 있고 카드키일 수도 있고 근데 1층에 공동연관은 열쇠예요 무조건. 아, 네. 일본은 좀 특이한 게 1층 공동연관이라 오토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열쇠예요. 네. 위에는 이제 열쇠인 경우도 있고 카드인 경우도 있고 비밀번호인 경우도 있고 만약에 진짜 비밀번호만 들어가는 집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열쇠 교환비 받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관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본 집에
그럼 집마다 전자도락일 수도 있고 그냥 열쇠로 열어야 되는 집일 수도 있는. 그럼요. 열쇠일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집이 보니까 이제 6조라고 써있기는 한데 정확한 네네네네. 이제 좀 사이즈 같은 뭔가 제곱으로 표시된 그런 자료는 따로 없을까요? 뭔가 어디가 몇 센치 뭐 이런 자료가 얘네도 안 갖고 있어요. 이게 거의.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네. 같은 경우에는 1인용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냥.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62 곱하기 62일 거예요. 전구 같은 것도 구비를 해서 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 집도 그런 걸까요? 이거는요 복불복이에요. 전에 살던 사람이 달아놓고 나갔으면 그냥 쓰시면 되시는데 네. 만약에 없다 그러시면요 그래 가시면 한 3,000엔, 2,500엔, 3,000엔 6조짜리 팔아요. 그냥 꼽고 돌리시면 끝이에요. 미리 사거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화재보험이 불났을 때만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태풍 불어가 유리창 깨졌어요. 아니면은 번개 쳐서 안에 있는 맥북이 고장났다 300만 원짜리가. 아니면 도둑 들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보상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기나 가스, 수도는 제가 따로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걸까요?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핸드폰 번호 없으면은 네. 본인이 신청 못 해요 이거. 또 궁금하신 점? 집이랑은 관련이 없는데 괜찮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 약간 네. 수건 같은 것들 한국 거에 비해서 조금 얇다고 하는데 수건이요? 네. 비싼 거면은 그렇진 않아요. 한국은 바스타올 잘 안 쓰잖아요. 여기는 바스타올 써요. 다. 음. 그리고 페이스타올을 따로, 바스타올을 따로인데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이 페이스타올 가지고 몸을 닦으려고 하니까 얇고 이게 물기가 금방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 바스타올을 사가지고 쓰시면은 크게 불편함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1시간 정도 딱 맞춰서 계약을 끝냈습니다. 확실히 한인부동산에서 하면은 한국어로 좀 통역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하네요. 뭐 얼추 거의 다 알아들었던 편인 것 같아요. 한 90% 정도? 진짜 하나 두 개 정도 못 알아듣는 거는 한국에서는 계약서에 없을 법한 뭐 예를 들어 뭐 침수라든지 뭐 지진 관련된 뭐 토지라든지 그러니까 뭐 토지가 뭐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일이 아예 없던 거를 들은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되게 신기하네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정말 궁금했던 일본의 그 수건, 이 어머니가 일본 가기 전에 일본 수건 사가라 얇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일본 그 워홀 관련된 정보들을 막 찾아보는데 막 수건이 얇아서 막 챙겨와야 된다 또 누구는 살아봤는데 괜찮더라 문제 없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진짜 챙겨가야 되나? 솔직히 챙겨갈 생각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봤는데 페이스타올로 닦으려니까 좀 흡수력이 부족한 거 아닐까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진짜 이제 사람 따라서 느끼는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어쨌든 체결했고 남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만 뭐 수도가스 전기 쪽은 뭐 부동산 측에서 이제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만 잘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약하는 것만 영상에 좀 담아봤는데 좀 새롭다? 그래도 한국에서 하는 계약 스타일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또 새로운 퀘스트를 하나 깬 느낌이라서 약간 업적 달성, 일본 부동산 체결을 함 이런 퀘스트와 업적을 하나 이뤄낸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것 같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